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시장이 3천만 넘으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요 며칠이 기관들이 건드리는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장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근데 타이밍도 맞는데요. 쉬는 타이밍도 알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호흡을 하는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 꽤 많은 자금 투자하시는 헤비 트레이더 같은 경우는 100의 포트가 있으면 지금 10도 진입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진입했다가 또 팔더라고요, 오늘. 안 가나 보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한테. 워낙 저랑 오래된 투자자분이라도 반말을 하는데, 이거 좀 두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좀 며칠 걸릴 것 같아. 이런 표현이 이래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진입을 했다가 여기 수익이 나죠? 그 위에 더 삽니다. 불을 탑니다. 불타기 한다? 예, 수익이 나면. 근데 지금은 어찌됐든 빠져 있는 상황이고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부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조금씩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돌릴 때 어느 섹터가 더 가는지 덜 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 자체는 추가적인 종목의 연속성인데 요즘 시장은 그게 좀 덜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이슈 플레이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인데 오늘은 자율주행이랑 로봇이 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뜰 때 LG전자가 꼭 떠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애플카 관련 이슈가 아마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 근데 제가 LG전자를 저는 몇 년째 추적을 했잖아요. 고객들이 들고 계시니까. 추적을 하다 보면 LG전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꼭 장이 마지막에 움직여요.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오르고 주도주 섹터 움직이고 빠지기 직전이 아니고 장이 오르고 난 거의 마지막에 제 느낌상으로 과거에 지주사처럼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LG전자라는 주식을 지금 실적 엄청 좋거든요. 퍼도 쌉니다 지금. 6, 7배 나올 텐데 굉장히 싼 상황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심지어 기관들이 하는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나중에 좀 사는 주식.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적 시즌 다 지났잖아요. 지났고 내년 실적을 보아야 되는 시즌인데 최근 보고서를 보면은 4분기 실적보다는 내년이 올라가는 종목들 리스트업이 돼가지고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기 좀 좋아졌나 봐요, 대표님. 이게 속내 얘기도 할 것 같고 증권사들도 굉장히 지금 같은 12월 첫 둘째 주, 셋째 주 시즌 같은 경우는 뭔가 인사라든지 혹은 뭐 운용상에서 북클로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어수선합니다. 지금 시즌 자체가. 그러니까 거의 거래를 많이 안 한다고?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이제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내겠다. 물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종목들이 워낙 하는 게 움직이는 폭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12월까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본다라든지 이런 식의 내년 종목을 좀 스터디하는 이런 시즌이지 뭔가 이제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는 시즌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고 아마 내년 이쯤 시즌이라든지 계속 그럴 겁니다. 예, 계속 그러니까는 이런 시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베팅을 강하게 한다라거나 혹은 가장 안 좋은 게 여기서 크게 사는 거예요. 크게.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연말까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시장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뭐 편하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지수의 바텀 같은 경우는 오늘 3,001포인트인데 3,050포인트 정도로 좀 봅니다. 그죠? 상단을? 예, 박스권 상단이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시장이 3천만 넘으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개인들이 그때 되면 일단 팔고 또 떨어지면 맞습니다. 사겠다. 이 박스권을 이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개인들도 팔긴 파는데 요즘 시장 빠질 때 예전에는 빠질 때 레버리지를 샀는데 요즘 같은 경우 오를 때 인버스를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요즘 좀 장이 좀 올라서 또 오늘 정도면 지난주 사신 분들 다시 원위치 맞추셨을 것 같은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해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어수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엇박자 나면 뭐 손실이 2배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손실도 두 배인데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주식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롱 위로 보거든요. 그렇지. 저는 하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제 고객들이 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헤지펀드 투자자라든지 혹은 대주를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밑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실 때는 한쪽만 해야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두 쪽을 다 하는 거죠. 양방향을. 근데 그거만큼 지수는 떨어졌다고 좋은데 내 종목 빠지고 있으니까는 이게 지금 좋지도 않고 안 좋고 멘탈 관리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는 일단 지금 시장이 이렇고요. 제가 좀 전에 기사를 좀 보니까 요즘 장을 오빠장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빠? 예. 오르면 빠지는 장이라고. 지금 좀 전에 기사 나온 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맞습니다. 맞아서 지금 이제 어찌됐든 연말까지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배당 차익 거래 위주의 수급은 들어오면서 지수가 크게 빠지는 하방은 좀 덜 할 것 같은데 2,900, 2,800 깨는 덜 할 것 같은데 막상 거래 대금이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정체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는 조금씩 유념을 하면서 장이 좀 밀릴 수도 있겠구나. 혹은 대부분 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올라가는 종목들 보시면 이제 쫓아잡거든요. 적어도 지금 시즌에 쫓아잡으시면 안 되니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장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시장이 우리 뭐 급속히 202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 주진이로 동학개미로 표현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이 몰려들면서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주식시장을 떠나야 할 때는 이 개인 자금이 빠질 때 거래가 원만하지 않을 때 그때가 어려울 때다. 그때 손 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우리 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이 그런 시점이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저는 그 시점에는 반대를 하고요. 왜냐면은 적어도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왔고 많은 분이 호흡을 해왔는데 정말로 힘들어서 짜증나서 던지고 나가실 때 그때 제 고객들은 거의 그 종목의 저점인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저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힘들 때 이게 주식이 정말로 좀 얄궂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얼만큼 힘들어하면 힘들어서 내가 떠나면 그때부터 바닥이 쳐서 올라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좋게 생각했던 종목들을 고객들을 많이 담았어요. 근데 그 시장이 안 맞아서 한동안 한 몇 달 쉽니다. 그렇게 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도 떨어지고요. 그렇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좀 지금 움직이는 섹터를 바꿔버리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던 종목들이 그때도 움직여요. 지금 시장이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장이 작년에서 올해 초만 그렇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역사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계속돼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던질 때 외국인들처럼 크게 던지는 게 아니고 올랐을 때 물량을 외국인들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 올랐을 때 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수급상으로 종목들을 깨질 느낌은 적다. 그리고 지금 아마 제 지난주 자료일 텐데 외국인들 코리아 보유 비중이 28.7%? 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금융위기 때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연장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최근에 보고서들을 좀 종합을 해서 긍정론과 부정론을 좀 제가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네. 한 6, 7개를 좀 봐봤는데 긍정론 하는 하우스의 뷰는요. 지금 저번 주에 중국에 지준율 인하를 했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계속 긴축을 했습니다. 부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부동산 했는데 이렇게 계속 긴축을 하다가는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주식이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지난주 지준율 인하한 게 내년의 완화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코리아 시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머징 마켓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돌아서야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을 사는 비중이 늘어나야 코리아 비중도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년 장을 좀 좋게 본다라는 거가 긍정론자고 부정론자의 생각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정론자기보다는 약간 마켓을 좀 작게 보는 건데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적어도 이익 정체 국면이 계속될 수가 있고 적어도 4분기 실적은 항상 어닝이 맞지 않았던 시기 이거를 우리 예측과 틀린 거를 어닝이 안 맞고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4분기 어닝 쇼크 나올 수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적어도 아직까지는 공급망 부족 현상 때문에 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늘어날 확률은 적다. 적어도 이제 올해보단 낮게 나올 것 같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을 좋지 않게 보고 저거 12월 안 좋게 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제 레포트 읽으면 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다 올해 얘기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이제 현실로 네.
걸로 이제 받아들이는 체감적으로 네. 이제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좌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하고 좀 봤었던 투자자 기준으로는 한 10월부터 마이너스로 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잔고 기준은 지난 거보다 비쌀 겁니다. 아마 지수 레벨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막상 지수 같은 경우가 긍정론과 부정론 혹은 장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섞여 있으면은 경험적으로 거의 박스로 가거든요. 뭐 2,900, 3,050이든 박스로 갈 때 이 그 다음 박스에 내가 뭘 할지 그 다음 박스 상단에 내가 뭘 할지 이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일단 수급 때문에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찾아보면 네. 뭐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환율은 계속 좀 빠지고 있으니까 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사고 있는 거 뭐 프로그램 매수긴 하지만 네네. 이렇게 사고 있는 뭐라 그럴까 그 돈은 그러니까 기관이 앞으로도 이렇게 더 사줄 만한 여력이 있는 것이냐 또 하나 이렇게 샀다가 한 번에 그 말대로 배당 이후에 쫙 시장에 던져버리면 그때가 또 이게 확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럴 걱정이 수도 막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일단 경험적으로 금융투자가 들어왔던 프로그램 수급 같은 경우는 배당락 이후에 나왔고요. 매도로 나왔고 그 며칠 1월 초에 며칠을 좀 흔들게 하긴 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상쇄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막상 지수를 크게 뺐거나 그런 경험력은 요 몇 년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들에 대한 뷰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종목들이 굉장히 재밌게 움직입니다. 재밌게 움직이는 게 큰 종목들은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왔다 그래서 이걸 내가 차익 실현해가지고 뭔가 계좌에 유의미한 수익률을 냈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예, 거의 없고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 오늘 좀 올라왔을 뿐이지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유의미하게 뭔가 보려고 거의 코스닥 중소형주들을 좀 보시는 편인데 요즘 요 며칠이 기관들이 건드리는 중소형주들이 강하게 오르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표현을 했을 때는 수익률 게임이다. 기관 수익률 게임인데 그 종목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시가총액이 5천억 넘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쉽게 움직일 만한 것들 네. 거기에 집중을 하는 네. 거군요. 그리고 그 다음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단타하는 거잖아요. 기관이. 거기도 단타를 거죠. 테마주를 가지고 단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최근까지 뭐 기관들이 계속 팔아서 화가 났던 우리 투자자분들 뭐 저도 포함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도 적어도 한 11월까지는 기관들이 매수를 할 때는 종목들을 좀 연속적으로 샀습니다. 특히 소부장 종목들이라도 그런 종목들은 실적이 베이스가 돼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살 땐 꾸준하게 샀고 올라왔을 때 좀 팔고요. 그 최근 레포트 보면은 소부장 종목들이 좀 급하게 올라왔다는 레포트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그들 나름대로는 빠질 때 사가지고 오를 때 팔는 이런 매매 플레이를 좀 하고 있었다가 요즘 요 며칠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종목 있는 종목들을 갑자기 20만 줄 사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총 대비해서 1.5% 정도 많이 산 거거든요. 니플렉스라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정말로 잘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이 뭔가 제가 이런 표현 많이 들어요. 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지. 거예요. 예. 기관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뭐 있다 하는데 호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뭐 없습니다. 정말로. 없는데 사들여요 기관이? 예, 그냥이 아니고 그 로직 안에서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 컨셉이 맞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그 XR 헤드셋이라 그래가지고 애플에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쪽 하드웨어 쪽 같은 경우가 이제 OLED를 살렸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안에서도 하드웨어 요소가 있는 종목들. 근데 대부분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시총이 1,200억, 1,300억이에요. 그럼 쉽게 움직이겠네. 엄청 쉽게 20%씩 움직이죠. 근데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현혹이 돼가지고 그걸 사는데 물론 저는 그걸 압니다. 그 종목이 뭔지 혹은 왜 움직이는지 아는데 그래서 오를 때 지금 시즌엔 배팅을 안 걸어요. 저는. 그냥 구경만 하자. 그렇죠. 아 이렇게 얘네들 여기 시장 메이저들이 이런 섹터 하드웨어 섹터를 공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미 차트에서 한번 올랐다가 밑에 두 번째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 종목들을 또 공략할 필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겠느냐 해서 매매를 안 하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보고 아 시장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종목이 부재한 시즌들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여기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네. 더 상승할 거라 생각하고 맞습니다. 기관이 사면은 네네. 어쨌든 경험칙적으로 네네. 올라갈 거라고 보니까 네. 더. 그렇게 하는데 기관이 사서 움직여서 연속적으로 붙는 장이 있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서 딱 개인들이 몰려오면은 그 고점에서 쫙 판다 이거죠. 뭐 개인들이 몰려와서 파는 건 모르겠고 일단 일정 부분 수익 나면 그들도 그냥 수익 실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까지 계속 그런 현상이 섹터만 달랐지. 그렇다면 오늘 자율주행 어떤 테마가 쫙 올랐잖아요. 네네. 이것도 그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율주행 올라갔네. 아 자율주행 이제 움직이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이 됐든 막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조심하자. 저는 조심하자. 무조건 조심하자. 왜냐하면 이 시즌에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 거래대금 부재하고 뭐 시장이 뭐 어떤 분들은 좋지 않다 좋다 얘기할 텐데 제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장이거든요. 차라리 빠져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장이 더 나아요. 현금 있으신 투자분들 어떻게 가격 메리트 있으면 종목들이 싸지고 해볼만 하면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이 들어가면은 수익률을 꽤 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500억짜리요. 1억 정도 매매할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생각하세요? 그렇지. 저는 딱 500만 원 사거든요. 만약 1억 하시는 분들한테 5% 이상 안 삽니다. 그리고 호가를 봅니다. 호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 호가에 내가 살 수 있을 정도 혹은 팔 때도 한 호가에 팔 수 있을 정도의 호가를 보고 삽니다. 그러면 1억 하시는 분들이 4, 5% 정도 산 몇백만 원 산 거 가지고 내가 20% 수익이 나고 해봤자 내 포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이런 시즌에 뭐가 많이냐면 저도 좀 한 5개 받았는데 문자가 많이 옵니다. 나 어디서 번호를 알고 급등주 알려준다고 그 문자들을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아직도 모르셨나요? 퀀트가 알려준다, 기계가 알려준다. 뭐 저 오늘 5개 받아 오면서 지금. 인생을 바꾸고 싶으세요? 맞습니다. 내일 폭등할 네. 주식 살짝 알려드릴게요. 화려하거든요. 화려한데 이래요. 이게 정말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한 한 1년 정도 시작한 전업 투자자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이 버신 분들의 얘기를 좀 얘기를 해줘요. 해주면은 그렇게 하다가도 손절이 많이 나가거든요. 많이 버신들의 그런 것도. 왜냐하면은 무수한 손절을 하면서 벌었기 때문인데 한 분이 다른 방법을 고안을 하신 거예요. 아, 나는 예를 들어서 이 섹터가 좋아 보이는데 이 섹터가 물리면 파는데 원래 안 팔고 남은 현금 가지고 이걸 계속 매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샀는데 A라는 주식을 일단 물렸어. 그럼 일단 그건 놔두고 남은 돈 가지고 단타 개념으로 같은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죠. 다른 종목을 이건 놔두고. 왜냐면 나는 이 종목은 길게 보는 주식이니까. 장기 투자용처럼. 근데 정말로 과거에 많은 자금을 모으셨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다 꺼지면 바로 팔거든요. 그 현금 확보하고 그랬는데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계속 진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 유튜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예요. 정말로 우수한 투자자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가끔 툭툭 나올 거거든요. 나올 때 그것들을 나한테 맞는 걸 전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여튼 이제 기관들도 이런 시즌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어도 주식할 때는 한 사이클은 다 도셔야 되거든요. 1년 정도는. 근데 지금 한 번 도는 과정이실 거예요. 내년 한 2, 3월 정도 가면은 올해 2월 달에 그 상승장 끝났다 보고 횡보장 시작하고 1년을 보면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감이 오시고 이 사이클에서는 이러고 또 내년 2월 달 오면 또 3월 달에 또 이제 그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안 된다 냈다 하면 또 코스닥 안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지금 꼭 적어두시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중소형주로 많이 수익이 날라고 하는 것도 좀 약간은 있습니다. 그렇죠. 큰 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중소형주 하는 거죠. 대부분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실적이 안 보입니다. 실적이 안 보이고 그리고 작은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들어가서 변동성이기 때문에 못 건드린 종목들이 많거든요. 소위 지금 조금 전 스탠스는 막 들어오는 종목을 20% 오를 때 쫓아잡지 말아라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 스탠스는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건드리는 종목들은 한 번 정도 필터가 다 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저는 이제 지금 시즌에 지난주 기준으로 좀 봤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 오늘은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보면은 뉴프렉스, 디어유 여기 보면 여기 기관들이 산 종목이고 연기금이 산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연기금이 이런 종목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지. 조그만. 조금은 잘 안 들어오면 시가총액 1,500억짜리 잘 안 들어옵니다. 물론 일부 자금 위탁을 맡겨서 그 자문사라든지 외부 그 운용기관이 하긴 하지만은 그들대로 나름 내부 통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종목들은 적어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종목들을 다 알거든요. 한 번씩은 올해 초에 상장을 했거나 그렇지. 과거에 했던 종목들인데 보면은 반도체에서 한칼했던 종목 디오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또 핫하잖아요. 그거 엄청 플랫폼이잖아요. 지금 장 안 좋은데 플랫폼을 오르고 있어요, 지금 또. 그러면 지금 시즌이 내년에는 플랫폼이 빠지고 있었지만 올해까지는 다시 플랫폼이 다시 뭔가 개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스터디할 수 있는 지금 매매는 하지 않지만은 이들이 필터했던 종목들을 한 번씩은 스터디해서 내년에 내가 빠졌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코스닥에 뭐 1,000개 이상 종목들을 다 필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걸로 필터를 하시면은 내년에 이 중에서 분명 잭팟이 나올 거예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체크를 하고 매수의 시점을 적어도 기다려보는 예, 거니까 예. 최소한 그것이 배당락 이후. 맞습니다. 예. 배당락이면 며칠이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영업일 전날이니까 아마 29일 될 그렇죠. 겁니다. 그 예, 예. 정도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오르는 주식을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따라붙는 매수.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매는 하지 말자. 하지 지금 말자. 쉬자. 이게 답이네요. 일주일 정도는 일주일 일단 정도. 그렇게 하는 게 근데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셋째 주 이후부터 크리스마스 전후부터 매매를 뭐 시작하자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저도 10년 전부터 해서 느꼈던 상황이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코리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법칙화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저기 막 크게 하시는 분들 또 얘기를 드리지만은 그런 분들의 특징은 샀다가 오르면 더 사거든요. 그렇지. 더 사면은요 시세가 나와요. 그죠.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예, 추세가 나와요. 시세도 나오고 추세도 나와요. 그러면 이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다른 종목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선순환입니다. 순환매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이런 그 투자자들이 돌아오려면은 외국인들도 돌아와야 되고 근데 시즌이 맞아야 되고 특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주식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식은 타이밍이다. 근데 타이밍도 맞는데요. 쉬는 타이밍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제가 제 기준에서 고수와 고수가 아닌 분의 차이는요. 종목 셀렉션,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내가 잘 골라서 수익을 내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돌파를 한 거죠. 정말 어려운 꼴을 넣은 건데 그것보다는 내가 어려울 때 잠시 나갔다 오고 쉴 수 있는 게 더 고수입니다. 예, 그거는 좀 강조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